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에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건가? 그 돈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실제로 안전한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저 또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며 쌓아온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투자이민이란 무엇인지, 이 제도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이민의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정식 명칭은 EB-5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해서 자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가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핵심은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이상을 미국 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해요. 이 돈은 단순히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 운영이 되면 일정 기간 후에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자금이 10년 이상 묶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 2022년 RIA 기준으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빠르면 2년, 늦어도 한 5년 이내에는 환급이 시작되어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투자금으로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가 10개 이상이 실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일자리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창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최종적으로 조건이 해제가 되고 정식 10년짜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투자만 하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금 출처의 투명성입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은 이게 대출인지 증여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자금이나 법인 배당 소득처럼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세무나 회계 구조를 함께 분석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세무사님과 미국 회계사님 그리고 변호사가 협업하여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고 성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전략적으로 설계된 케이스만이 성공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선택부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투자자 보호가 잘 설계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상한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1순위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3, 4순위로 밀려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를 하면 투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서부 지역의 한 유명한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수백 명이 투자금을 못 받게 된다는 확정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자체가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실패 가능성이 있었던 과거 프로젝트들을 전부 분석해두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떤 조건으로 운영이 되는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비교를 해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만 21세 이전에 함께 동반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요즘 이민국 심사가 예전보다 길어져서 1, 2개월 차이로 자녀가 동반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녀는 나중에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이민 컨설팅을 진행할 때 단순히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고객님의 가족 구성, 자녀분의 나이, 소득 구조, 자산 분배 계획, 향후 미국에서 실거주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객 케이스 중에는 자녀가 유학 중인 상황에서 부모가 먼저 투자 이민을 시작하고 몇 년 후에 가족이 모두 미국에 정착해 현지에서 사업까지 확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속, 증여세, 절세 효과입니다. 한국은 100억의 자산이 있으면 최대 60억까지
세금으로 나가는데 미국은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자면 시민권자 부부를 기준으로 최소 약 400억의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왜 이런 복잡한 제도인데도 투자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들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첫째는 가족 초청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등이 있죠. 하지만 이건 가족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둘째는 취업 기반 영주권입니다. 흔히 H-1B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일한 후에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 H-1 비자가 추첨제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게다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전문직 이민, 예를 들어 NIW나 EB-1과 같은 제도입니다. 석사 이상, 그다음에 논문, 특허, 국제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 굉장히 까다롭고 일반인이 준비하기엔 사실 현실적으로 장벽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넷째는 종교 이민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등 종교적인 직책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이 투자 이민, EB-5입니다. 이 제도는 나이, 학력, 언어,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자금과 전략만 있다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가족 전체의 삶, 자산구조, 자녀의 진로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체류 신분이 불안하다. 지금 가진 자산을 더 이상 한국에만 두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싶은데 출입국이 너무 까다롭다. 해외 정착을 고려 중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제도를 정말 상담 한번 꼭 받아보실 만한 시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출발점에 서실 수 있도록 정보를 넘어서 전략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이민 미국 변호사 송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